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대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북한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 그렇죠. 우리 영공이 한마디로 농락당했다는 기분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네, 북한 무인기에 우리 하늘 뚫렸습니다. 어제 5대가 우리 하늘로 날아왔고요. 네. 한 대는 서울 북부까지 왔고요.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쪽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25분에 처음 발견을 했어요. 서울에 왔던 한 대는 3시간 정도 있다가 북으로 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내려온 그 한 대가 북으로 돌아간 거군요. 맞습니다. 예. 나머지 4대는 한 5시간 정도 국내에 있다가 항적이 소실됐습니다. 항적 소실이란 말은 그럼 얘네들 어디 갔는지 모른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맞아요. 행적이 묘연하다라는 거고 우리 탐지망에서 사라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 우리 군은 처음에는 경고 방송을 하고요.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이때는 맞출 의도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민가도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민가 피해가 없을 걸로 보이는 지역. 인천 강화군의 교동도 서쪽 해안이었는데 여기서 헬기로 20mm 기관포로 한 100발 정도 쐈는데 결국 격추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이 무인기는 뭐 항적 소실 혹은 북으로 돌아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사진도 찍지 못했는데 다만 2014년에 추락한 걸 발견했었고 2017년에도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걸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아서 2014년, 17년 저 정도 되는 거였어요. 한 2m? 이번에도 한 2m 된다 그러죠? 네, 날개 기준으로 한 2m 정도 크기였다라 그래요. 우리 군은 이제 똑같이 대응을 했거든요. 네. 유무인 정찰 자산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촬영하고 돌아왔고요. 비슷한 거리를 이동을 시켰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응의 성격이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드론이 우리 온 거리만큼 맞습니다. 우리도 북으로 그만큼을 보내고 돌아왔다. 네. 북한이 먼저 9.19 군사 합의를 어겼고요. 이제 우리도 이에 대응해서 어기는 그런 그림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북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에서 1시간 정도 비행이 중단됐어요. 한 네. 30여 기 정도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대응하려고 출동했던 우리 경공격기, 네. 체급 작은 전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륙하다가 바로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을 했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추락 장소가 좀 아찔했어요. 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한 50m 정도, 그리고 민가하고는 한 3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논에 떨어졌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정찰 드론, 정찰 무인기였으니 망정이지. 여기다가 이제 무기라도 실은 뭐 생화학 테러 물질이라도 실은 거였으면 어떻게 했나 아찔해요 생각하면. 네, 그렇죠. 좀 대비책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김준일 대표. 네, 일단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저거 사이즈가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옛날 거지만은 저게 그 2014년에 이제 파주하고 삼척에서 추락한 거 발견된 게 1.9m 정도 됐어요. 2m 정도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게 한 2.5m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실제 아까 보셨지만은 몸통 기준으로 하면은 사람 몸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기가 날아가 가지고 네. 이거를 격추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에서는 이게 뭐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탱크로 쥐새끼 잡는 거다. 그러니까 탱크 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탱크로 잡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잡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파수 교란 재밍이라고 하는데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저속으로 날아가잖아요. 저게. 예. 상대적으로 저속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마하 초음속에서 막 1,200km로 날아가는데 저거는 빠르면은 한 250km 정도. 그리고 이번에는 시속 100km였대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는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보라고 일부러 약간 일부러. 도발하려고 오히려 속도 더 늦춘 천천히.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왜냐면 저공으로 천천히. 봐라. 보라고. 근데 재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를 쏴가지고 저쪽에 무인기도 이제 주파수를 받아가지고 저희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론이니까. 교란을 해가지고 그거를 추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아. 문제는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지금 그때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탐지 기술은 군이 많이 도입을 했는데 네. 이 재밍 이 기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1월에 개발한다. 이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 100여 발을 쏴서 저걸 떨어뜨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결국은
주파수를 교란해서 제가 전파를 못 받아 떨어지도록 드론기가 네. 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기술까지는 아직 못 갔다. 그것도 이제 보통은 지상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그거를 쏴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방위사업청이 지난 11월에 뭐 보도자료 본 거 보면 244억 원 들여서 제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를 개발한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발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고 미국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 드론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주한미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지난 8월에 배치된 게 그레이 이글이라는 게 지금 미국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 12대가 배치가 됐는데 이거는 길이가 네. 폭이 17m입니다. 어우, 엄청 크네요. 예, 이거는 살상용 드론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 네. 저 2m짜리는 한 1kg? 많이다. 왜냐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이게 못 나는 거예요. 오래 못 날고 그렇겠네요. 멀리 못 가기 때문에 네. 많이 달아봤자 1kg. 그러니까 저거는 정찰용이다 사실상. 그래서 캐논 카메라, 뭐 소니 카메라 이런 거 달아놨는데 그 해상도도 사실은 구글 어스보다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정말로 한국 한번 도발 한번 하겠다라고 농락 한번 농락 하겠다. 한번 하겠다라고 작심하고 한 건데 군이 그동안 이제 뭐 지난 5년 아니면 길게는 2014년으로 8년 동안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은 게 이제 이렇게 드러난 거죠. 우리가 재민 기술 없다는 걸 북한이 알고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농락하듯이 왔다 간 게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자, 요 이야기는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이 사람들이 윤사단? 예, 어제 정치권에는 이른바 이제 검찰 명단, 검사 명단 웹 자보가 공개되면서 한바탕 떠들썩했습니다. 네, 크게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싸움이 좀 격해지는 그림인데요. 네. 주체는 민주당하고 검찰 그리고 또 여야 간 이렇게 대결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검찰 16명의 이름하고 얼굴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 중에 한 명 사진은 또 틀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 다시 배포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른 검사 얼굴이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어. 여권에서는 이 대표 검찰 수사에 대응해서 당원들을 동원한 거다. 즉 좌표 찍기고 선동이고 돌격 명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국민의힘 보면은 총력전이다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어제 비대위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모두 발언을 7명이 했는데 7명이 모두 다 이 문제를 거론했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어제 출근길에 물론 질문을 받았지만 이 문제를 좀 작심한 듯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좌표 찍고 조리돌림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리돌림. 네, 민주당은 언론 보도에 이미 공개된 이름을 정리한 거다. 그리고 재판도 공개로 하는데 이름 공개가 무슨 문제냐 이런 입장이고요.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은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권이 독립돼야 되는데 그 독립이라는 게 권력뿐 아니라 여론의 압박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민주당 사람은 이상민 의원만 보이는데 이상민 의원만입니까? 내부 분위기 취재 좀 해보셨어요? 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민 의원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좀 반발 분위기는 꽤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위원회에다가 이걸 뿌렸거든요. 이 사진을, 이 맞아요. 홍보물을요. 웹자보. 네, 요건 정말 너무 나간 거다. 이 대표 방어하려다가 스텝 꼬이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입을 열었거든요. 네. 사실 요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잘 안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기자들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부른 사건은 성남 FC 후원금 혹은 광고비 의혹 사건이잖아요. 네. 이 대표가 기자들한테 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한 다음에 검찰의 행태가 납득이 안 되지만 당당하게 임하겠다. 다만 방식이나 시점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날은 내일이거든요. 28일. 네, 내일은 출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어제 이 발언이 이제 직접 나왔는데 이걸 두고 해석들은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당당하게 임하겠다가 그러면 뭐 내일은 아니지만 일정 소화한 다음에 출석을 자진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당당하게 임하되 그 방식은 좀 고민해보겠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사에 협조는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되 다만 그 방식은 전적으로 좀 내가 정하겠다. 이런 정도 취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출석을 할지 서면 조사할지 뭐 이렇게? 맞습니다. 그 방식은 다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제 이걸 놓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동네 마실 나가듯이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런 김기현 의원 비판도 나오고 하던데요. 네. 김준일 대표 예. 주목해볼 부분이요. 일단 그러니까 민주당의 뿌리 깊은 검찰 불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대립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정치 검찰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비판을 해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좌표 찍기라기보다는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일 부역자 명단 공개하듯이 윤석열 검찰공화국 부역자 검사 명단 공개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그런 느낌으로 공개했을 것이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뭐 좌표를 찍어서 예를 들면은 뭐 전화를 해라, 뭐 공격해라 그런 게 아니라 역사에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김의겸 그 대변인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선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부역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뭐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검찰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당연히 수사해야 돼. 이재명 수사하면 다 뭐 부역 검찰이냐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맞서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반응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성 지지자들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지는 않고 이제 당내에서도 조금 부글부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이게 정무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민주당 대 검찰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계속 가는 게 민주당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에 계속 수렁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정무적으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다만 이제 이거를 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는데 2016년 3월에 검찰이 수사실명제를 스스로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실명제라는 게 뭐냐면은 공소장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 거기에 기소검사 아니면은 수사를 한 검사 이름에 다 적시를 하고 공개를 하는 거를 이제 수사실명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온 것들이 그러면 뭐 불법이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공개된 것들 뭐 이런 것들. 공개는 돼 있기 때문에 알 권리적인 측면에서 공개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추려서 조직도를 만들어서 배포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다가 뭐 윤 검사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도장처럼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은 결국 그러니까 좌표 찍기 아니냐, 공격하라는 뭐 총동원령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어제 해석을 내놓은 건데요. 잠시 후에 김의겸 대변인의 답변을 좀 직접 저희가 들어보긴 할 거예요. 네. 박 기자, 취재를 해 보셨어요? 두루두루 분위기? 네, 일단은 여권 분위기 좀 알아봤는데 일단 한동훈 장관 요 관련된 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 여권 인사랑 얘기를 좀 해봤더니 이 얘기를 하니까 2020년 3월 기사를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뭐예요? 그 기사가 뭐였냐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당시에 페이스북에다가 검찰 쿠데타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14명의 검사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들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권 인사가 하는 말은 당시 한 장관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분노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법무부 장관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장인데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분노를 크게 했을 거고 또 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좀 검찰 정부라는 그런 이미지가 부담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저렇게 좀 싸워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은 정당성이 생겨서 나쁘지가 않다 지금 상황이 이런 정무적으로 분석들도 나쁘지 있습니다. 않다는 분위기?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권에서 좀 키워주는 그런 그림도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정치권에선 가장 큰 뉴스였어요. 민주당의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뉴스로 가죠. 여야 본회의 앞둔 신경전. 어떤 쟁점들인가요? 크게 세 가지가 가장 쟁점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화물 차량 안전운임제 그리고 특별 연장 근로제. 이거 두 개는 일몰 법안이라서 올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일 본회의 잡아놨어요. 그 전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 내용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노란봉투법도 좀 하나의 그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야당이 특별 연장 근로제는 반대 입장인데 만약에 노란봉투법 해주면은 해줄게. 연기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업 참가한 노동자들한테 보통 사측이 파업 피해에 대해서 손배소 내잖아요. 근데 요거 좀 제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야 간의 입장 조율이 안 되고 있고 어제 환노위 열렸는데 여기서도 고성만 주고받고 거의 논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또 원내대표들이 나서서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김준희 대표. 어때요? 이 분위기는 지금? 뭐 내일 전 처리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요? 쟁점이 너무 달라서 뭐 국회 한번 더 열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민주당사를 어제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노조법 2, 3조 요거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뭐 이런 상황도 있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지금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 특히
뭐 화물 그러니까 그 화물연대와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아예 그 정부 여당에서는 완전히 원점에서 새로 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이거가 좀 갈등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